8월 21일 목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뭉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분열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단합도 될 것이고 전투력도 굉장히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여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은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다. 숙명적으로, 그러니까 딜레마인 겁니다. 이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걸 바꿀 바탕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거기에서 연장해서 정청래 조국의 갈등, 이 부분입니다. 이걸 뒤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어제 긴급히 이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의 지도부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모두를 불러 모아서 만찬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만찬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석 연휴 전에 검찰 개혁의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추석 뒤에 이제 연휴 뒤에 각종 입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고맙다라고 했고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겁니다. 이재명은 어제 왜 긴급히 이렇게 정청래를 불렀을까? 만찬을 했을까?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청래 박찬대를 불러서 또 화합을 한번 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부른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지지율 추락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50% 선이 무너진 겁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이재명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 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지율은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면 국민의 과반수가 절반이 이재명 재판이 왜 중단되었지? 설명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없겠느냐?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드러난 것이 정청래의 반발이었습니다. 정청래는 지금 이 검찰 소위 해체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버리겠다. 정청래는 초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딸들을 안고 이재명에게 이렇게 들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청래의 리더십은 더 무너지게 됩니다. 조국과 또 경쟁해야 됩니다. 조국 정청래가 더 강성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은 책임감 때문에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들으면 집권 여당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반을 넘기 위해서는 중도를 포섭해야 합니다. 중도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성으로 가서는 절대로 중도를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숙명적으로 정청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과 맞부딪힌 겁니다. 검찰 해체,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 검찰총장도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반발할지, 사법부가 어떻게 반발할지, 이재명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자기 계산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풀어놓은 조국은 또 자기 계산으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반성 한마디 없이 무슨 훈장을 받은 것처럼, 나라를 구한 것처럼 저렇게 설치고 다닙니다. 지지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이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으로. 민주당의 의원들이 쭉 몰려가서 김용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화영입니다. 정진상입니다. 모두 풀어놔야 합니다. 모두 지지율을 깎아먹게 될 겁니다. 조국 정청래의 충돌은 계속될 겁니다. 정청래는 계속 이재명에게 들이받을 겁니다. 어제 이 합의가 이게 합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마음대로 된 겁니다. 정청래가 숙인 겁니다. 일단은 계속 이렇게 정청래가 숙이고 들이받고 이걸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청래가 이야기하는 이 검찰 개혁안을 정부 조직법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검찰 해체, 모든 법안들은 추석 연휴 뒤로 다 미뤘습니다. 이제 정청래 만찬을 하면서 당대표 이 모양은 갖춰주고 체면은 차리게 해주고 이재명 뜻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정청래 개딸들은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조국은 또 더 강력하게 자신의 입시 부정, 이 위선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더 강하게 지금 국민의힘을 뭐 박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더 강한 개혁, 뭐 검찰 해체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검찰 해체로 가면, 완전히 해체로 가면 검찰 뒤집어집니다. 이재명 재판 바로 재개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통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는 25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이 반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친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부분이 반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반대여도 친미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의 세계의 대통령인 것처럼 다른 나라 정상들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반미 이재명은 가지고 놀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놀기에 정말 좋은 먹잇감인 겁니다. 지금 또 이 소위 방위비 협상, 일본은 2배로 올렸습니다. 또 우리도 뭐 2배로 올리면 일본과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전혀 대통령으로서 대우도 받지 못할 겁니다. 찬밥이 될 겁니다. 또 내줄 것은 다 내줘야 할 겁니다. 지금 뭐 벌써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또 추락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숙명적으로 이재명의 딜레마인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국정, 이게 난맥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정청래 조국은 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권이 이렇게 움직이면 절대로 지지율은 5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 재판은 재개됩니다. 검찰 해체는 중단입니다. 검찰 사법부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연기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판사가 재개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재개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금 여권의 분열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이런 범법, 이 소위 전과자에다가 피고인을 이 대통령으로 뽑은 뭐 숙명적인 결과입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권은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어젯밤처럼 계속 봉합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인사도 교육부 장관을 또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미 사퇴시킨 저 이진숙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때 한 이 언행들.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게 방향은 뒤에 문제고 일단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미냐 친미냐가 나오는 건데 이재명 정권은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인 것이고 정청래를 이렇게 또 달랬는데 정청래는 또 다른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권은 분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과 김문수입니다. 당원들, 전체 당원들의 뜻이 장동혁, 김문수로 몰렸다. 이건 단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뭐 모두 다 도려내고 뭐 당을 뭐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쫓아내면 정치를 어떻게 하고 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물론 도려내야 합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가 제압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당이 가야 될 방향은 김문수, 장동혁이 이야기하는 저 방향이다 라는 쪽으로 당원들이 전부 몰린 겁니다. 그래서 단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를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이후에 집권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집권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언론은 이렇게 네이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 지금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큰 의미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당 쇄신입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집권해야 될 준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뭐 국민의힘이 힘들 것이다. 저는 전혀 반대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 질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투표율이 37.51%였다. 지난해 7월의 투표율보다 엄청나게 높았다. 지난해 7월은 이 29.98이었는데 7.53%포인트 높았다. 이걸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은 이 모바일 투표, 어제 모바일 투표를 했고 오늘은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ARS 투표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어제 오늘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해 전당대회는 이 모바일 이게 나흘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이틀, ARS 투표 이틀. 그래서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어제 하루밖에 없다. 어제 못하면 오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ARS 투표로 한 10% 정도 더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47, 8%. 지난해 7월에 전당대회가 48%대였습니다. 그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번도 47, 8%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특징은 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이외에 압도적인 1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22일 발표를 못하고 26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23일 TV 토론 한번 갖고 24일, 25일 또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확실하게 방향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이름에 제가 찬성하지는 않는데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렇게 나누는데 탄핵 반대로 당원들의 전체 당원들 지지층의 뜻이 완전히 몰렸다. 조경태, 안철수는 완전히 소멸이 되었다. 경선하고 선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소멸시키면 됩니다. 제압하면 됩니다. 거기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은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쇄신입니다. 이제 당원들의 뜻이 하나로 뭉쳤고 지지층에 이제는 중도의 외연 확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쇄신 개혁입니다. 김문수와 장동혁을 잠깐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장동혁이 초반에 참 잘했습니다. 아주 선명한 전투력을 보였죠. 그래서 소위 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김문수가 잘한 것은 지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선의 뭐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대선 때 김문수가 잘한 것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빅텐트였습니다.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후보 단일화 빅텐트가 적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선 후보가 됐고 김문수는 이번 전당대회에 들어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 통합을 앞세우면서 이 대선 프리미엄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문수 대세론이었습니다.
근데 장동혁 돌풍이 일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김문수가 잘한 것이 지금 오늘 8일째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데 특검의 수사에 반발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 이게 김문수의 좀 두루뭉술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을 시키면서 상당히 김문수가 버티기에 성공을 했다. 장동혁 돌풍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다. 김문수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더 어떻게 지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농성하는 거 잘했고요. 그런데 뭐 더 나아질, 대선 때도 더 나아질 어떤 뭐 공간은 없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평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김문수는 이렇게 결선 투표로 가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전략적 모호성, 통합, 이 부분만 내세우고 계속 농성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문제는 장동혁이 완전히 돌풍을 일으켜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왜 주춤하게 되었느냐. 김문수의 그 농성이 적중하면 장동혁이 이게 TV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농성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냐. 맞습니다. 장동혁이 이 농성에도 가끔씩 참여를 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바깥에서. 법적인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특검의 저 정치 보복 수사, 저기에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흐름을 빨리 읽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을 제가 굳이 오늘 지적하는 이유는 장동혁이 계속 분발해야 합니다. 결선 투표로 가서도 장동혁이 분발해야 이게 지금 전당대회 흥행도 되고 또 차기 지도부 가는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동혁이 선명한 이 메시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윤어게인, 계몽령, 장동혁도 TV 토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전환길이 주장하는 윤어게인, 계몽령, 거의 자기는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몽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난동,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윤어게인에서 주장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은 윤어게인, 뭐 계몽령, 장동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환길이 주장하는 걸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데 전환길을 비유한다라는 것은 전환길이 그냥 뭐 유튜브를 하는 당원인데 전환길을 뭐 필요 이상으로 전환길을 쫓아내고 탄압하고 징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어게인, 계몽령으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판단해야 합니다. 윤어게인, 계몽령으로 일어난 이 돌풍을, 이 지지층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당원들의 50% 이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느냐, 당원들의 50%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윤어게인, 이 계몽령으로 되느냐를 계산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어게인, 계몽령 좋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략이 이걸로 이길 수 없다라고 본다면 또 특검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던 것입니다. 김문수는 그걸 계기로 농성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많은 약점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장동혁도 그 시점에 지난주에 바뀌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결선 투표를 예정한다면 지금 결선 투표로 가면 이제 안철수와 조경태의 표가 지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지지층이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엊그제 그 TV조선에서 한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회였습니다. 그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소위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약간 가볍게 좀 우스개를 섞어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장동혁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밸런스 게임.
여기서 답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에 뭐 공천을 준다면 한동훈을 공천을 줄 것이냐, 이 전환기를 공천을 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공천 둘 다 안 주겠다도 안 되고, 뭐, 둘 다 공천 주겠다도 안 됩니다. 참 답하기 좀 당혹스러운 이런 것.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전환기를 공천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둘 중에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뭐 이걸 비판하는 것도 맞지 않고, 밸런스 게임은 밸런스 게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였다면 한동훈을 선택했을 겁니다. 장동혁은 한동훈을 당에서 도려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 게임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한동훈, 전환길 중에서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저는 한동훈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돌풍을 일으킨 이 당원들, 많은 당원들이 이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겁니다. 비난을 할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전환길이 지난 겨울에 엄청나게 국민의힘과 같이 싸웠으니까 전환길 공천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동혁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공천 주겠다라고 해도 또 할 말은 생깁니다. 밸런스 게임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전환길은 뭐 출마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뭐 기회가 되면 출마를 해야 되죠.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 그래도 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 아니냐. 전환길은 지금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노릴 수 있는 것은 일부 지지층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한 이 장동혁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윤 어게인 자기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이 계몽령 자기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한동훈도 공천을 주기 싫지만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뭐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한동훈이니까,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한동훈이니까 일단 선택은 한다. 뭐 전환길은 출마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출마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무슨 공천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지지층을 확대해 가는 것이죠. 윤어게인 계몽령으로 당원들의 70%, 80%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로 싸우는 겁니다. 그거로 강력하게 전체 당원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1차 경선 결과를. 그런데 뭐 내용은 대부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면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이 더 바뀌어야 하고, 그 바뀌는 것을 장동혁의 지지층들이 이해해 줄 겁니다. 정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지층의 비난을 받는 것이 힘들죠. 그래도 설득하고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 김문수는 뭐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결선 투표에서는 좀 압도적인 지지율 한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동혁이 세대교체 이야기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이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하고,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되고, 이재명 정권이 끝장나면 그 뒤에 집권을 할 이런 자세를 국민의힘이 갖춰야 한다.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라는 부분, 그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라는 걸 짚어봅니다. 8월 21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